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수협중앙회 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시각 기준 오늘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새벽 2시부터 제47대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걸로 선포를 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이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도 선거 구호로 주창했던 게 마가라는 게 있습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이니셜을 합성한 건데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입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의 이니셜 합성어입니다. 그만큼 동맹관계나 여타 관계들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 그런 의미인데요. 자, 오늘 새벽 2시경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식을 했던 장소는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내부의 중앙홀 로툰다 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은 대부분의 선진국가가 그러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 앞에서 취임식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현지 날씨가 영하 10도 정도의 한파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전이었던 1985년 1월 20일에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 2기를 시작하는 그 취임식 때 실내에서 한 적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딱 40년 만인 오늘 2025년 1월 20일, 미국 시각으로 1월 20일, 한국 시각으로는 1월 21일인데요. 40년 만에 의회 의사당 내부 실내 중앙홀 로튼다 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야외에서 하게 되면, 의회 의사당 앞에서 하게 되면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운집해가지고 취임식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실내에서 하는 바람에 실내 공간은 약 800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 하다 보니까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 중에서도 주요 정치인, 예를 들어 연방 상원 의원이나 연방 하원 의원들, 이런 분들 위주로, 그 다음에 해외에서 초빙된 인사들 중에는 국가 정상급 인사들 위주로 실내에 800명 정도에 포함돼 가지고 참석을 했고요. 나머지 해외에서 온 일반 정재계 인사들이나 그 다음에 미국의 기타 정재계 인사들은 그 의회 의사당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실내 경기장이 있는데요. 캐피탈 원 아레나라는 실내 경기장, 약 2만 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그곳에서 이런 모니터를 통해서 취임식 장면을 관람이라기보다는 지켜봤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미국의 현지 날씨가 추운 날씨인데요. 그 해외 특파원들의 보도에 의하면, 보도하는 중계하는 그 마이크를 들고 중계하는 장면에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가지고 그 바람 소리가 정말 그 기자의 그 멘트를 가려버릴 정도로 강풍이 세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24절기상 대한이 어제였는데요. 1년 중 가장 춥다라는 시기인데, 우리나라는 그와는 달리 서울을 기준으로 역대 대한 추위 중에서는 세 번째로 기온이 높은
날씨였다. 그래서 어제 대한 서울 기준으로 낮 최고가 영상 7도 정도로 올랐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대한 추위가 무색할 정도로 포근한 편이었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미국은 그 정도로 추워가지고 보통은 연방의회 의사당 밖에서 전 국민이 전 국민이라기보다는 수십만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임식을 했었을 텐데 워낙 날씨가 추워서 1985년 레이건 대통령의 임기 2기 취임식 때 마지막으로 실내에서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40년 만에 다시 실내에서 취임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취임식을 할 때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법률상으로, 미국 법률상으로는 미국 현지 시각 기준 2025년 1월 20일 정오에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오를 약 한 10분 앞두고는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 즉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가 먼저 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선서를 할 때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오른손을 들고 취임 선서를 하고 왼손은 성경 바이블 위에 얹고 하는 게 관행입니다. 자, 취임 선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고 보호할 것을 맹세한다 라고 취임 선서를 하는데요. 오른손을 들고 왼손은 바이블 성경 위에 얹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진을 보니까 성경 위에다 왼손을 올린 게 아니라 성경 측면과 밑바닥면을 이렇게 대고 얹고 위에다 성경 위에 얹고 해야 되는데 성경 측면과 밑바닥 층에 이렇게 손을 대고 하는 것으로 사진은 포착이 됐습니다. 여하튼 위에 하는 게 일반적인데 측면 내지는 아래쪽에다 가볍게 터치하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그 성경이 한 권 위에다가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이제 2권 위에 했습니다. 그 2권의 성경을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는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연월일이 1946년 6월 14일입니다. 자, 1946년 6월 14일 출생인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그 다음에 45대 대통령이자 47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모두가 1946년생이고 우리나라의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동갑내기 동년배 분들이신데요. 자, 그 도널드 트럼프가 그의 나이 7살이었던 1953년에 주일학교 졸업식 때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성경이 그 성경 2권 중에 한 권을 차지했고요. 또 한 권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들로부터 가장 추앙받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가 부동의 랭킹 1위가 남북전쟁을 승리로 끌어서 남북 통합을 이뤄낸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인데요. 이 링컨 대통령께서 1860년에 초선, 1864년에 재선, 1865년 4월 9일에 남북전쟁에서 승리, 4월 14일에 워싱턴 DC 포드극장에서 존 윌키스 부스의 총탄을 맞고 암살, 다음날 4월 15일 아침 7시에 숨을 거두셨는데요. 자, 그 링컨 대통령이 초선이 되고 초선 취임식을 할 때, 즉 1861년 3월 4일에 사용했던 그 성경과 도널드 트럼프가 어머니로부터 1953년에 선물 받은 성경 2권을 포개했습니다. 밑에는 링컨 대통령이 사용했던 성경, 그 위에는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성경을 포개 가지고
그 성경의 측면과 아랫면에 이렇게 가볍게 손을 터치하고 취임 선서를 한 장면이 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그만큼 위대하신 역대 대통령 랭킹 1위이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링컨 대통령의 그 성경을 사용해서 취임 선서를 했는데요. 역대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의 성경을 사용해서 취임 선서를 했던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누구일까요? 퀴즈입니다.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2008년에 44대 대통령에 초선이 되고 2012년에 재선이 됐는데요. 초선 취임식이었던 2009년 1월 20일, 또 재선 취임식이었던 2013년 1월 20일,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가 초선 취임식이었던 2017년 1월 20일에 이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취임식이었던 오늘 새벽 2시에 그 링컨 대통령의 성경을 사용해 가지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선서를 할 때 성경을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그 역사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 미국은 기본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자, WASP라고 합니다. WASP. 자, WASP인데요. 이게 WASP라고 하죠. WASP. 미국 대통령들의 공통점. W는 뭐냐? WHITE. 화이트, 백인이라는 뜻이죠. 백인. 그 다음에 AS가 뭘까요? AS 바로 앵글로색슨족이다라는 뜻이죠. 미국의 역사의 시작이 영국으로부터 건너온 청교도들이 건설한 건국한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영국에서 건너온 앵글로색슨 계열, 즉 잉글랜드계라는 뜻이죠. 앵글로색슨 계열, 잉글랜드계라는 뜻의 이 의미의 이니셜입니다. 그 다음에 P가 뭘까요? 바로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도라는 뜻이죠.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100%는 아니고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이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백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 계열, 즉 잉글랜드 계열이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이 백인, 화이트가 아닌 경우가 누구일까요? 다 잘 아시다시피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백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 계열이 아닌 경우가 누구일까요? 몇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분이 누구냐? 제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을 4번 하셨던 분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분이 1933년부터 1945년 4월 12일까지 12년 동안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을 했었고, 그 시기에 2차 세계대전의 그 상대 국가인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집권 기간도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똑같게 1933년부터 1945년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개신교도가 아닌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두 분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 그 다음에 오늘 새벽 2시에 퇴임을 하신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이 두 분은 앵글로색슨 계열이 아닙니다. 앵글로색슨 계열이 아니고 선조분들이 앵글로색슨, 즉 잉글랜드 남서쪽에 있는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아일랜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앵글로 섹슨, 즉 잉글랜드 계열이 아닌 아일랜드 계열이기 때문에 AS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잉글랜드는 기본적으로 잉글랜드에서 건너오신 청교도들은 기본적으로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인데 아일랜드 계열은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래서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조 바이든은 앵글로 섹슨 계열인 잉글랜드가 아닌 아일랜드 계열이다 보니까 프로테스탄트도 아닌 로마 카톨릭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와스프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가 대부분인데 역대 대통령 중에 세 가지 경우를 갖춘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외가 몇 분 계시는데 대표적인 게 백인이 아닌 흑인 대통령이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그 다음에 앵글로 섹슨 계열이 아닌 아일랜드 계열이면서 또 프로테스탄트가 아닌 로마 카톨릭이신 두 분이 바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역사가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미국 건국이 1620년입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플리머스 항에 입항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미국은 건국하신 분들이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개신교도들이 대부분이다. 즉 청교도라는 것은 개신교라는 의미인 거죠. 자,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의 뿌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로마 카톨릭이 유럽 사회를 지배했던 중세 시대는 암흑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성이 존중받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신이 지배하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다 보니까 인간성은 말살이 되고 오로지 신, 오마이 가드, 신만을 추앙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걸 암흑의 시대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16세기 뭐 이런 시기에는 이제 인간성을 회복하자. 과거의 그리스, 고대 그리스 시절에 인간성을 회복하자, 신의 지배인 암흑의 시대를 깨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그런 시대를 열자. 이게 바로 르네상스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그래서 르네상스의 발원지가 바로 이탈리아 로마 피렌체라는 거 다 잘 아실 거고요. 그게 이제 16세기 그 무렵인데요. 자, 그래서 그 16세기 르네상스가 이루어지던 그 시기에 종교개혁도 맞물려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탄생한 게 기존의 중세시대에는 로마 카톨릭이고, 물론 러시아 지역은 그리스 정교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개신교라는 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신교는 크게 세 개 파가 있는 거죠. 독일 출신의 루터의 루터파, 그 다음에 프랑스 출신의 깔뱅파, 그 다음에 스위스 출신의 쯔빙글리파, 이 세 개 계파인데 그 중에 가장 좀 온건파가 루터파고 약간은 강성에 해당되는 게 깔뱅파인데 초강성파가 쯔빙글리파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신교도 천하 3분지계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 잉글랜드 이쪽으로 건너가서 활동했던 그 개신교가 바로 그 깔뱅파인 거죠. 깔뱅파. 자, 그래서 영국은 기존의 로마 카톨릭도 있다가 그 유럽 대륙에서 개신교 중에서도 깔뱅파가 건너와 가지고 이제 종교가 충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게 바로 영국의 국교를 성공회라고 하는데요.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 요소에다가
루터파의 교리가 결합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고, 그에 반해서 개신교는 깔뱅파가 영국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영국의 국교가 성공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국교라는 것은 이 우리나라의 그 나라의 종교로 지정이 된 거고, 그 외의 종교는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국교지 않습니까? 다 잘 아시다시피 고대 로마 시절에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서기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절에는 기독교가 국교로 지정이 됐는데요. 기독교가 공인됐다는 것은 기독교를 믿어도 되는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된다라는 게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2세 황제 때의 기독교의 공인이고, 반면에 그로부터 한 80년 정도 지난 서기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절에 기독교가 국교화됐다는 것은 기독교 외에는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영국에서 성공회가 국교화됐다. 즉 로마 카톨릭 요소와 루터파의 교리가 결합된 성공회가 국교화됐다라는 것은 다른 종교는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공회와 대척점에 있던 대립관계에 있었던 깔뱅파의 그 신도들이 주축이 된 그 종교가 바로 청교도지 않습니까? 청교도. 그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의 차별 정책을 피해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게 서기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의 동부 지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으로 입항한 게 미국 역사의 시작이다 보니까, 그러한 미국의 건국의 초창기의 멤버들은 결국은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라는 역사의 뿌리가 있다 보니까 미국은 국민들의 대다수가 개신교도라는 거고, 물론 지금은 개신교가 다 분파가 돼가지고 무슨 침례교도 있고 장로회도 있고 여러 파가 있죠. 또 예를 들어 유타주를 배경으로 한 몰몬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약칭이 바로 몰몬교라는 거 다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가 개신교도도 여러 계파로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개신교라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선서를 할 때는 왼손에 성경 위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으로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나는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내 능력에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고 보호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취임 선서를 마치게 되면 정오가 됩니다. 정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월 20일 정오, 한국 시각으로 1월 21일 새벽 2시. 그 취임 선서를 딱 마치면 정오가 돼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 미국의 국군 통수권을 포함해가지고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다라는 걸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그 다음에 마가라고 해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걸로 예상이 돼서 미국과 동맹 관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PR을 구분하지 않고 보복 관세, 보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접경하고 있는 미국의 남쪽에 있는 멕시코, 또 미국의 북쪽에 있는 캐나다는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그러한 그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천명했고, 중국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 포함해가지고 총 60%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일반 국가, 한국을 포함한 일반 국가에 대해서는 10에서 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천명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국익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미국만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겠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정책을 표방했기 때문에 각 국가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거에 보면 선진 국가에 속하는 24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트럼프의 취임에 앞서서 각 국가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국민들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에 대해서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라고 언론의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들 관련해 가지고 취임 선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한다라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죠. 제45대이자 제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헌정사상 징검다리 임기 수행 두 번째 대통령입니다. 자, 미국의 헌법의 역사가 국가의 역사가 1620년에 이제 미국이 탄생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국가로서 시작은 그보다 훨씬 나중 시점이죠. 왜냐? 1620년이면 지금부터 405년 전인데요. 그때 미국 역사가 시작은 됐지만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거죠. 영국이 지배국가였고 청교도들은 영국의 지배를 받는 영국의 국왕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식민지 시절이었는데요. 그로부터 한 150년 정도가 지난 1789년이죠. 정확하게는 169년 후죠. 169년 후인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습니다. 자유평등 다계를 기치로 한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던 1789년, 그 연도와 동일한 연도인 1789년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를 시행하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조지 워싱턴이 바로 1789년에 취임했고, 이제 올해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으니까 미국의 헌법 역사가 바로 23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그 장관 그 기간 동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20세기나 21세기, 즉 1900년부터 1900년대하고 2000년대 20세기와 21세기 총 한 125년의 그 역사로 좁혀가지고 말씀드리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재선에 성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재선에 성공한 경우는 연임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재선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연임하지 않고 트럼프처럼 띄엄띄엄해서 임기를 2번 수행한 경우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딱 2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884년 우리나라로 치면 갑신정변 당시입니다. 1884년에 22대 대통령이 당선됐고, 또 1892년에 24대 대통령에 당선된 띄엄띄엄해서 징검다리로 당선된 첫 번째 케이스, 그분이 바로 민주당 소속의 또 그로버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었고요. 그로부터 132년 만에 징검다리 임기 수행 두 번째 대통령으로 오늘 새벽 2시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즉 공화당 소속의 도널드 트럼프가 징검다리 임기 수행의 두 번째 대통령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하튼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이렇게 즈음해가지고 미국 우선주의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또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그 강풍이 몰아칠 걸로 예상이 돼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동맹국가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그 미국 트럼프 정책의 초강력 태풍이 몰아치면 우리나라의 국익도 훼손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게 당장 한미 방위비 분담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할 걸로 확실시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국익 보호를 위해서 잘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수협중앙회 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고요. 현재 시각은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아침 7시 42분입니다. 자,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갈 거고요. 8시 반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점심시간 제외하고 8시간 온종일 강의를 이제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이 근처에 여기에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잠실에서 제가 승용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목천 IC에서 빠져나와서 이곳에 왔는데요. 잠실에서 여기까지 108km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목천 IC에서 나오자마자 근처에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독립기념관에서 여기까지 약 9km 거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km 거리에는 1919년 3.1 독립운동 만세운동 당시에 유관순 열사께서 만세운동을 펼쳤던 그 공간이 아운의 장터라고 여기에서 1km 거리에 있습니다. 유적지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열사와 의사의 차이가 뭘까요? 유관순 열사, 이한열 열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 열사와 의사의 차이가 뭘까요? 열사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운동을 펼친 경우가 열사고, 반면에 의사는 무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경우가 의사입니다. 자, 1932년 중국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 지금은 루이신 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곳에서 윤봉길 의사께서 도시락 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의 육군 대장 등 여러 명을 폭사시켰던 그 1932년의 윤봉길 의사에 의거 폭탄이라는 무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고, 1909년 10월 26일 중국 만주의 하얼빈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 조선 초대 통감이죠.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저격하셨던 안중근 의사, 이분께서도 바로 총기라는 무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입니다. 반면에 유관순 열사나 이한열 열사 이분들은 평화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셨지 무력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 이한열 열사라고 합니다. 바로 지금부터 106년 전인 1919년에 3.1 독립 만세운동을 하면 떠오르는 바로 위대하신 분이 유관순 열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이제 출생지도 이 근처이시고, 여기서 1km 거리에 아운의 장터, 거기가 충남 천안시 병천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일대입니다. 거기에 병천 순대도 유명합니다. 그곳에 아운의 장터가 과거에 있었는데요. 그곳이 평화적으로 유관순 열사께서 독립 만세운동을 펼치셨던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독립정신의 을이 숨쉬고 있는 이곳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 소지하고 있는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 빈 강의실에서 지금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